봅시다. 오늘은 확률의 뜻과 활용의 첫 번째 시간이죠. 뭐냐면 시행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잡는 겁니다. 시행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상에 대한 모습들을 잡기 위해서 용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얘기합시다. 주사위를 던질 때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뭐가 있겠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건 뭐가 있겠니? 라고 얘기하면, 주사위를 던지면 나오는 눈에 대한 모습이 1, 2, 3, 4, 5, 6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행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배웁니다. 시행이 뭐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행동을 시작하는 거야. 뭐야? 주사위를 던질 때, 그지? 시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지? 행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 없이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이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가지고만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제 나올 건데, 주사위 눈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거잖아. 그지? 그 나오는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수학적 용어예요.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행에 대한 결과, 나올 수 있는 모든 집합이야. 결과에 대한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1, 2, 3, 4, 5, 6.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1, 2, 3, 4, 5, 6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2, 3, 4, 5, 6이라고 얘기하는 표본 공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건이라는 걸 찾는데, 사건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생각하면 되지. 야, 던졌어. 그런데 홀수의 눈이 나온대. 홀수의 눈. 이게 뭐야? 특정한 어떤 결과잖아. 그지? 그 사건을 우리가 1, 3, 5 이렇게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잡아낼 수가 있다. 표본공간을 잡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근원 사건은 뭐냐? 라고 얘기하면, 근원 사건이 참 개념 잡기가 힘들긴 되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야, 표본공간에 나올 수 있는 결과치는 1, 2, 3, 4, 5, 6이잖아. 그럼 6개의 집합,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일 텐데, 그러한 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부분 집합들 중에서 뭘 보는 거냐면 하나씩만 있는 거.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몇 개? 하나씩만 있는 상태에, 요것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부분 집합이 2개 있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는 용어가 이제 또 있죠. 전사건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전사건은 뭐니? 라고 얘기하면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해보자. 야, 모든 눈의 수. 그럼 당연히 전사건은 여러분들이 표본 공간과 같은 1, 2, 3, 4, 5, 6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공사건은 뭐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암이라는 거야. 주사위 던졌는데 7M이 나와. 이상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올 수 없는 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집합이라 해서 우리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를 쓰면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여러분들이 확률 파트를 배우고 있는데 뭐하고 관계가 있어? 집합하고 약간은 연관성을 짓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적 용어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면 배반사건과 여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반사건과 여사건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적어도라는 용어, 여사건 알잖아. 대부분 이제 선생님 집합이랑 연관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사건이 무슨 뜻이겠어? 여집합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그치? 여집합. 근데 중학교 때 배웠지만 여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 속에 적어도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사용을 하죠. 거의 다. 우리가 구하려는 거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해서 전체에서 뺀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데, 적어도라는 용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사건이라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닌 게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 여사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배반사건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건에서, 그러니까 시행에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시는데, 배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야. 알았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전제가 되기를, 주사위를 던지고 있고 뭘 또 다른 걸 던지고 있고 뭐 이랬을 때 어떤 두 사건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상태, 즉 겹쳐지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겹쳐지는 게 없어.
그랬을 때 우리가 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나중에 이제 배울 때 보면 독립이라는 용어를 배워야 되는데 배반과 독립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배반과 독립은 분명히 다른 거고, 배반은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상에 이제 배우는 건 합사건 더하고 곱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우의 수 계산 법칙이죠.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 계산에는 여러분들이 합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어. 합과 곱의 법칙이 있는데, 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용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합사건. 근데 이제 보통 합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5어라는 용어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합을 사용한다. 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으면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면 곱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용어상으로는 그리고 라고 하는 and가 사용된다라는 것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러한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한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셔야만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학교 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문제도 되게 쉬울 겁니다. 장난치는 느낌이 올 건데 여러분들이 용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야? 표본공간, 근원사건,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잊지 말고 문제를 좀 풀어가실 수 있도록 합니다. 나머지 다 사건들에 대한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용어상에서 표현이 잘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